자, 수업 시작을 할게. 일단은 오늘 탐구 보고서를 다 완성하는 게 목적이야. 자, 각자 주제는 다 정했지? 못 정한 사람 손 없네. 자, 그럼 주제를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게. 자, 주제. 감차를 활용해서 음, 에너지를 조정하는 여기 핵심은 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거지. 그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 쪽으로 적용하는 거, 응용하는 거 배워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지러질 네? 주제. 주제가요. 음. 기초과학 분야인데요. 거기서 그 기초 원리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다양한 응용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에 대한 기초 원리와 응. 응용사. 그럼 응용사는 다양하게 있겠네? 네. 그럼 그 다양한 것들을 분류를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A라는 종류들, B라는 종류들처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주는 카테고리가 조금 있어야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삼투압과 세포학의 선택적 수관성. 자, 세포막 선택적 소관은 나중에 생물과 관련이 있을 거야. 생명과학이랑. 거기서 세포막이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 근데 세포막인데 이제 식물의 세포막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세포막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생명공학에서 이제 의료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의학 쪽에서 약 투과, 약 생산이나 아니면은 과학 기술 쪽으로도 빠질 수 있어.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한 것들인데 일단은 세포막이기 때문에 인체 또는 동물, 식물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한 타겟을 줘야 되고 10개 가도 상관없어. 만약 10개 간다면 2학년, 3학년 과정 때 조금 더 깊게 파는 과정을 한 번 더 읽으면 돼. 자, 그 다음 주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상품 관수법을 응? 말을 끝까지 해주셔야죠. 다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상품 관수법을 해보겠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삼투압의 원리를 응. 활용해서 식물을 응. 화분을 설계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식물은 원래 잘 자라는데 화분은 담아두는 용도잖아. 그러면 그 화분을 왜 만들지? 저절로 물을 뿌리한테 전달해요. 삼투압의 원리로. 원래 식물 자체가 뿌리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거든? 그런데 세라믹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 네. 네. 어떤 이유? 자, 공동 과제로 던져볼게. 한번 생각해봐. 자, 식물에서는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 물을 빨아들여. 물을 빨아들여. 그럼 빨아들이기 위해서 퍼지지. 네. 뿌리를 여기저기 퍼뜨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을 흡수할 거야. 그런데 지금 주제는 세라믹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물을 흡수하는, 즉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더 빨아들이도록 화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게 어떻게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점이 좋은 거야? 너희가 생각하기는? 왜 이거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될까? 탐구를 해봐야 될까? 이 소리야. 들려봐. 왜지? 뭐가 좋길래? 이게 좋아서. 그럼 이거 좋은 이유는 뭐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과정이 좀 필요해. 없나? 자, 2배의 증폭 효과 아니야? 식물이 빨아들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세라믹 화분이라는 녀석이 물을 더 빨아들이는 거야. 그럼 물이 더 많아, 적어? 더 많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또는 더 쉽게 빨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물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 처목처목 신공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서. 물을 더 많이 먹는 식물도 있고 적게 먹는 식물도 있겠지. 그럼 더 많이 먹는 식물에게는 이런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또는 식물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뻗어 나가야 돼. 그럼 이 뻗어 나가는 녀석은 튼튼한 녀석이야, 약한 녀석이야? 자, 여기서 그럼 약간 배경 지식을 좀 줄게. 자,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면은
포도를 재배하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포도나무. 너무 포도나무 봤어? 자, 보통 시골에서는 쇠로 된 기둥이나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육각 기둥 아니면 뭐 사각 기둥 이런 걸 박아놓고 그 옆에 포도나무 송이를 심어. 그럼 얘가 가지가 굵지 않거든, 가늘거든, 넝쿨처럼. 그럼 이걸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팔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얘들이 거의 1m 간격으로 막 포도송이가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커지기 위해서 나무의 뿌리를 뻗겠지. 근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1m 간격으로 얘들이 심어져 있어. 그러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렇다 보면 얘들이 물이 좀 부족하겠다고 싶어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물을 중간에 길에다가 많이 뿌려줘. 그러면 뿌리가 많이 자랄 이유가 있나? 많이 자라, 적게 자라? 적게 자란 거야. 왜? 가만히 있어도 위에서 물이 내리니까 그냥 쭉 내리네. 먹었다. 먹었다. 이런 입장인 거야. 자, 그럼 뿌리가 발달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식물은 튼튼할까, 약할까? 약하다는 게 일반 인식이야. 근데 대부분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있어. 그럼 약하다는 건 포도송이가 많이 열릴까, 적게 열릴까? 그게 상식이야. 그런데 웃기게도 전국의 포도밭 송이들 다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어. 근데 단 몇몇 분이 다르게 하는 게 있어. 자, 저기 서연이가 앉아있어. 서연이가 포도나무야.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물을 줄 거야. 그런데 다른 농부가 저 너무 약한데 좀 튼튼하게 키워주고 싶은데 물 먹고 싶지? 자, 여기 자 먹어봐. 이렇게 뿌리가 자라는 게 보이는 거야. 딱 봐봐서 확인해. 그 다음은 물 먹고 싶지? 자, 여기 점점 멀리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뿌리가 쫙 뻗어나가. 그럼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어때? 더 많이 흡수해. 그러니까 얘가 줄기도 갑자기 굵어지고 원래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열리는 포도송이도 더 많이 열렸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쉽게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게 만들어주는 게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거의 2배로 늘었어. 엄청난 거야. 근데 이거를 알려줬지만 바꾸는 사람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 이게 나중에 찾아봐봐.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 이거를 설파를 하려고 여러 번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바뀐 사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럼 여기 핵심은 이거지. 힘들게 해야 강하게 큰다. 그럼 너희도 공부를 힘들게 빡세게 해야 돼. 그래 성장이 잘 돼. 됐니?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아까 전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 그럼 많이 들어와. 작은 영역에 많이 들어와. 그 말은 뿌리의 성장을 늦춘다는 소리야. 왜? 특정한 경우에는 뿌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녀석으로 성장을 시키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 미니어처처럼. 또는 화분을 만들었는데 화분이 우리 건물만 해. 그러면 저쪽 동네에 있는 것과 이쪽 동네에 있는 물을 쫙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큰 세라믹 화분 같은 걸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물을 강제로 끌고 오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이만한 세라믹이 있고 그 중간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여러 개의 세라믹 가지고 원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물을 한번 흡수했어. 물의 힘이 떨어지네 했는데 갑자기 쭉 빨아들여. 또 안으로 쭉 들어가.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그럼 안쪽으로 물이 확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는 물이 아주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 가운데까지 고루고루.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생각의 사고 과정이 좀 이해가 되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잘 들어봐. 세라믹 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끌어들인다지. 왜 끌어들여? 필요하니까. 왜 필요해? 얘는 많이 먹거든. 그래서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안 움직이고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발달이 적은 거지. 그럼 왜 발달이 적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려고. 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럼 빨아들이네? 야, 한 개 있으면 돼? 2개, 3개는 안 돼? 1개, 2개, 3개는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걸 응용하는 건 어디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탐구할 건 너무나 많아지는 것들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럼 세라믹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주제는? 역삼투압 시스템에 이용한 무알콜 포도주 제작 방법을 특성. 자,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무알콜 포도주를 만드는데 방법이 증류 관련해서 역삼투압 방법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일반 포도주와 무알콜 포도주의 차이랑 뭐 효능 같은 걸 분석하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학생이 하기에는 주제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계기가 조금 궁금해. 라고 떠오르는 거야. 자,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주제? 아버지가 와인을 좋아하셔서 자, 이 영상투 수업을 듣고 아버지랑 그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아빠가 이제 와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만드는 방법도 역삼투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관련 알아보는데 논문을 서치하다가 찾았어요. 관련 논문. 그래서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결과를 찾아서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게 보통은 왜 궁금한지가 우리가 서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왜 이 주제를 정했어라는 곳에 적는 거란 말이야. 자, 경험 많았지? 그럼 그때마다 과학탐구 수업을 하면서요 이렇게 했지? 저게 진짜 비기야. 이해되겠어? 자, 나중에 면접 가게 되면 질문을 할 거야.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당신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불렀습니다. 왜 이 과학탐구를 하게 되었나요? 이런 대답들. 그러면 이걸 들었을 때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어? 진짜라는 느낌이 들어? 보통은 진짜야. 저런 예시는 잘 없어. 그래서 내가 특이하다고 얘기한 거야. 본인의 진짜 경험에서 저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대답을 하면 진짜야. 진짜 전국으로 몇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진짜 자기가 했구나라는 신뢰도를 주는 것들이야. 그러면 면접관들도 교수님들도 믿음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더 질문을 할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삼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오늘 보여줄 샘플들은 자,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러면 나의 샘플들로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자, 요거 쌤 줬지? 자, 요거는 내가 풀로 다 적은 건 아니야. 간단하게 적었어. 왜냐면 풀로 다 적으면 뺏기면 끝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은 거를 넣어놨어. 양식이야 그냥. 알았지? 요런 순서대로 요런 내용들로 간단하게 적었고, 보통 내가 적는다고 하면 이 내용 분량의 몇 배로 늘릴까? 3배? 보통 3배 정도로 늘릴 거야. 알지? 수식어를 붙이거나 더 자료를 풍부하게 하거나 해서 3배 늘릴 거야. 근데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보다 더 늘어. 몇 배나 늘까 또? 20배. 여기 기준으로 하면 5배 정도 늘어. 이유는 뭐냐면 그림 그래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림이나 그래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 적당히. 적당히? 가능하면 내용과 관련된 문단마다 그래프나 그림이 들어가는 게 좋아. 왜? 이해도를 높여줘. 보는 사람이. 나도 정리가 잘 되지만 그래서 그림이나 그래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버릇이 있으면 좋아. 그러면 분량도 커져.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석사나 박사들이 논문 쓸 때 그림 하나가 차지하는 한 페이지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림 하나를 딱 만들면 A4 반장에서 3분 정도. 3분의 2 정도?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해. 그리고 밑에 약간 설명이 있어. 그 정도야. 석사 박사 논문들은 그냥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졸업할 때 쓰는 논문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것들은 한 페이지에 그래프 하나고 밑에 잠깐 설명. 그 정도로 크게 적는 것들이야. 자세히 보라고. 알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너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줄 거는 자, 우리가 OT 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런 구성이지. 처음에는 무엇을 알고 싶어? 아까 전에 계기가 있었지? 이런 계기들을 자기 생활에서 한번 찾아주는 게 좋아.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수업 중에 했습니다. 뭘 공부하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가능하면 본인의 진짜 경험에서 궁금증을 유발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야. 자, 우리가 오늘 삼투압 하지? 그러면 삼투압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역삼투압도 있지.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겠지. 응용된 것들이. 그런 이론적 배경들을 여기다가 싹 다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저거 양을 그냥 적게 적고 싶어. 그럼 삼투압의 원리만 적으면 되지. 그림 하나, 2개 정도만. 근데 양을 좀 2배로 늘리고 싶네? 그러면 역삼투압을 하면 되겠지. 또는 거기서 또 이론을 늘리고 싶으면 이걸 응용한 뭐 전기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관련된 것들, 뭐 세라믹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는 거야. 그럼 저것만 해도 몇 페이지가 나와. 그래서 내가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거야. 이유는 학교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탐구보고서 한번 작성해줘봐. 그런데 선생님이 읽기가 좀 귀찮아. 그러면 2장 안에 만들어. 또는 5장 안에 만들어. 제한 분량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 분량 안에 만들려면 저런 양들을 좀 조절을 해줘야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해주면 돼. 근데 그게 혹시 내 스스로 하는 것들이야. 선생님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론이 좀 빵빵하게 좋지 않을까? 얘가 제대로 공부했구나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 들어가야 돼. 자, 연구 방법이야. 연구 방법은 실험을 하는 경우야. 또는 여기 이따가 돌려서 볼 건데 요거는 딴 친구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묶어놓은 것들이야. 이따가 쉬는 시간하고 한 번씩 봐봐. 돌려줄 테니까 알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과학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준 거는 과학 실험이야. 또는 설문조사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삼투압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조사를 할 거야. 뭐 쪼글쪼글 무릎수에서 이런 경험을 사례를 몇 가지씩 줘가지고 한 20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100명에게 돌렸어. 그리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법이라고 해서 그 통계치로 결과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삼투압을 경험했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진짜 삼투압이라고 아는 아이들은 몇 명, 모르는 아이들은 몇 명, 알았는데 그걸 이론을 찾아본 아이들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들이야. 그런 설문조사법도 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 한 명을 앉혀놓고 자, 삼투압이 뭐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었어? 라고 해서 면접법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면 심층 면접이 들어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 실험을 하는 거는 공대 계열 또는 자연 계열들이 하는 행동들이고 설문조사법이나 인터뷰하는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문과 계열들이 많이 하는 방식들이야. 두 개 구별되겠니? 자, 그래서 뭐가 반드시 좋다 이런 건 없어.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너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자료 리서치에서 정리하는 거야. 삼투압에 대해서 기본 배경, 삼투압이 응용한 기초과학 분야 또는 공학 분야 그걸 사용한 제품들 다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용도로 보고서를 써도 돼.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야.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연구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연구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의 장단점들 이런 걸 적어주는 게 요 파트들이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분석을 해야겠지? 자, 삼투압을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물이 안 들어와. 실패했네? 그래도 적어봐야 돼. 실패도 좋은 경험이야. 그럼 왜 실패했는지 분석한 걸 다시 적어주면 돼. 연구 결과에. 그렇지? 그리고 실패한 것들은 너희한테 좋은 사례야, 나쁜 사례야? 나쁜? 좋은? 좋다는 사람? 3명? 나쁘다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람? 뭔가요? 자, 쌤 경험상으로는 실패하면 좋은 거야. 왜냐면 이론과 실험은 다르거든. 그래서 실패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성공하는 게 더 좋아. 그치? 그럼 실패하면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시 해결을 했습니다. 또는 개선을 했습니다가 좋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통 교수님들이 석박사들이 항상 하는 행동들이거든. 한 번에 성공하면 뭔가 이상해요. 뺏긴 것 같아. 느낌이. 성공할 수도 있어. 알지? 뭔가 체계적으로 잘 해놓으면. 그러면 면접 때 또 질문이 들어가. 왜 실패했나요? 실패하면서 팀원들끼리 문제가 혹시 없었나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 게 뭔가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면접 때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면 실패 한 번 했는데 질문이 많이 나오지. 내가 면접 받을 때 질문 받을 게 뻔히 예상된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면접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연구 결과 분석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결론인데 이때는 전체 요약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싶더라 라는 제안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적는 것들이야. 자, 요거 다음에 또 뭐가 적혀야 되지? 요거 끝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리원아. 강사에서 리원이 뭐? 볼. 성공. 그래, 참고 문헌이 들어가야 돼. 참고 문헌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첫 번째? 참고한 자료 예로 들면 어디서 기회를 받는 에이, 참고 문헌에 어떤 게 있을까? 그 뭐야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 참고문에 적을 만한 내용은? 논문 같은 논문 오케이. 그 다음은 뭐 기사 같은 거. 기사 오케이. 또 책, 또 보고서, 그리고 전문 블로그 같은 것도 괜찮아. 일반 블로그는 안 돼. 전문 블로그야. 전문 블로그에 구별한 그런 거 있어요. 있지. 그 직종에 10년 이상 일을 했는지 또는 박사 학위 정도가 있는지가 기본일 것 같아. 그 이외에는 나는 잘 다루지 않아. 맞잖아. 한 일을 10년 동안 했으면 전문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막 어디 철학과 10년 일했는데 막 블로거는 과학 블로그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 블로그가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을 봐야지. 언제부터 이걸 작성했는지. 아, 10년 정도 작성을 했고 그게 10년 뒤부터 작성된 거다? 그럼 신뢰가 가는데 초년 차에 1년 차에 작성했다? 아이씨, 재검증이 있어야 되지. 이런 입장이야. 자, 그래서 참고문헌에는 책,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논문이야. 근데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페이퍼라고 해서 한 장, 두 장짜리가 논문이 있어. 이걸 페이퍼라고 해. 종이 페이퍼. 그렇지? 또는 컨퍼런스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페이퍼는 짧은 건데 이 페이퍼를 발표하는 대회가 있을 거잖아. 그런 걸 컨퍼런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페이퍼라는 거 하나 있고 조금 길게 쓰는 게 있어. 한 15장, 20장 정도로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저널이라고 이야기해. 저널. 저널리스트 이런 말 하지 보통. 그러면 그런 저널이 긴 글을 이야기해. 긴 논문. 자, 그리고 학위 논문이라는 게 있어. 학위 논문은 석사나 박사들이 연구 결과를 2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한 걸 다 압축해서 졸업 논문으로 쓴 걸 학위 논문이라고 해. 그럼 이 세 가지가 보통 일반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리고 보고서라는 게 있어. 보고서는 그 분야의 보통 전문가들이 2년치, 3년치의 산업 동향이나 특정 기술 분야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거야. 요약 정리. 또는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파악을 할 때 보고서를 먼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왜?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너희들의 후드 트렌드를 한번 봐봤어. 그랬더니 점점 커지면서 소매가 짧아지면서 목은 늘어나는 뭐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라는 경향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분야를 조금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된 걸 볼 수 있는 게 보고서야. 그래서 쌤은 새로운 분야 볼 때 보통은 시장 동향 보고서 이렇게 검색을 먼저 해. 그럼 보통 한 3, 4장, 많게는 한 10장 정도 되는 것들이 나와. 그럼 그걸 먼저 읽어서 트렌드를 보고 경향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고서도 괜찮아, 읽기는. 그리고 나서 책이 있는데 책은 시간이 된다면 책 읽는 걸 추천할게. 이유가 뭘까? 전문적이고 여러 번 검증을 했어요. 맞아.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검증이 끝난 것들이야. 웬만한 출판사에서 이런 기술 관련된 것들이나 관련 분야들은 검증이 끝난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야. 그리고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근데 양이 많아. 이해하는데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면 특정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는 중학생도 아는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 기술을 좀 익히는데 좀 편해. 왜? 쉽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도서들을 먼저 읽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단점은 뭐라고? 길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비돼. 그래서 속독이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조금 더 편하다. 자, 그래서 책은 기본적으로는 그 분야를 정리한 책 하나, 그리고 전문 분야의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 고등학생쯤 되면은 대학교 거를 갖고 와서 읽기도 한다. 전문으로 다 읽는 거 아닌데 발췌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단어들 있지. 그것만 읽기도 해. 그래도 읽었다고 해도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발췌독을 하는 도서들은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이야. 그럼 대학에서 쓰는 교재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만약에 물리학과를 가려고 해. 그러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강의 시간표 또는 교재 이런 걸 볼 수 있거든. 아니면 그 수업을 하는 교수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교수를 찾으면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 거기에 가면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교과서 또는 어떤 교재를 쓴다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있어. 그럼 그걸 보고 그 교재를 싹 갖고 와서 잠깐 빌려서 읽고 정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대학 교재를 읽을 정도면은 보통 고2나 고3 정도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고1부터 읽었다? 그럼 대단하다 소리야. 그럼 또 물어봐. 진짜 읽었어? 그 책 이름이 뭐야? 매크로 힐에서 나온 반도체의 특성이에요.
그럼 semiconductor characteristic이에요. 오 그래? 우와 진짜 읽었네. 거기서 뭐가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돼. 그럼 최소한 내가 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책들이라고 하면 저자랑 그 다음에 출판사, 책 제목 정도는 아는 게 좋아. 근데 그건 면접 때 준비할 거야 나중에. 그치? 그래서 이 정도의 준비 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가능하면 2권, 3권 정도 보고서 하나 쓸 때 2-3권 정도는 억지로라도 좀 찾는 습관들을 가져. 그래서 책 3권 그냥 상징적으로 할게. 책 3권, 기사 3개, 논문 3개 이런 식으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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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정도는 자꾸 찾는 습관들을 가져줘. 다 안 읽어도 돼. 알지? 그래서 찾아서 기록하는 습관들 좀 가지라도 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봐도 되니까. 알지? 자, 그러면 참고 문헌까지 우리는 기본 구성이 끝난 것들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없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게 실제로 적힌 것들이야. 자,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보자. 자, 이 녀석은 처음에 보면은 자, 서론이지? 연구의 필요성.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야. 자, 연구가 왜 필요하고 목적이 뭐야? 그리고 이 연구의 문제점은 뭐야? 뭐가 문제였길래 너가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용어를 정리해. 자, 전문 분야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도 있겠지. 처음 접하는 것들도 있어. 그럼 삼투압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 소리야.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삼투압은 이런 거야 해서 사전처럼 정리해주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연구의 제한점이야. 자, 이 연구에서는 자, 바닷물로만 할 거예요. 아니면 강물로만 할 거예요. 수돗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제한점들. 왜냐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해. 뭐 없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론적 변화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청소년의 문화 특성, 시대별 언어 사용의 변화 이런 걸 배경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소리야. 이거는. 자, 그 다음 연구 방법은 연구를 먼저 설계한 나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또는 설문지로 설계를 하겠다. 설문지 설계하는데 20가지 문항으로 해서 3단계로 질문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입술. 자, 그 다음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이야. 나의 연구 대상은 중3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구글 폼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료 수집 방법들이야. 그러면 그런 결과들을 정리한 걸 그래프로 다 표현을 할 거야. 표현을 해서 자, 그걸 분석하는 거야. 이런 사용 실태, 사용 실태를 그래프로 다 표현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야.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 요약 정리가 들어가고 내가 배우고 느낀 점, 참고 문헌, 부록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 됐죠? 그리고 실제 논문은 제일 앞에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요약 또는 초록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영어로는 abstract라고 해서 논문의 제일 앞쪽에 영어로 뭐 한글 논문은 영어로 적혔고 영어 논문은 한글로 적힌 경우가 있어. 알지? 2가지 온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요것만 보고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를 판단해 달라는 걸로 적어놓은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다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보고 나랑 관련 있는 논문인지 없는 논문인지 판단을 해주면 돼. 그러면 판단해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 연구 주제 선택하고 연구 수행하는 과정들 적어놓은 것뿐이야. 자,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자, 너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은 내가 추천한 건 어디였지 여기서? 보통은 국회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사용하기엔 괜찮고. 그리고 하나 너희한테 숙제 낸 거 했었지? 학교에 가서 DBP나 리스 계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지? 물어본 사람 있어? 학교에 가서 제가 쌤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뭐야라고 답했어요.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물었어? 네. 오.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뭐야? 이러시더니 내가 한번 있는지는 찾아볼게 하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달라져.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알 거야. 중학교는 그걸 모른다고 하면 거기서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탐구 보고서라는 걸 정확하게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소리. 그 선생님도 모르고. 자,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봐. 알겠지? 자, 도서관에 가서 리스나 DBPR라는 사이트,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각 학교의 이름으로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웬만하면 등록은 돼 있는데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학교의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비용이 무료야. 너희는 학생이니까. 내가 저거 등록해서 사용하면 비용이 나온다고 했지. 논문 한 편 다운받는데 1,500원. 긴 것들은 5,000원, 만원이야. 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선생님은 대학교 강의를 나가니까 그 대학 사이트로 통하면 나는 또 무료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 너희는 국회 도서관, 너희가 자료가 제일 무료로 검색이 제일 많이 될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DBPR라는 리스트인데 난 DBPR가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써.
이런 정도 참고해주고 나머지도 써도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야. 여기서 내가 제일 1순위로 검색하는 건 어딜까? 구글이야. 구글은 검색을 할 때 옵션이 있어. 검색할 때 자세하게 검색하기를 누르면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들을 다 읽어보고 너희한테 맞는 걸 좀 찾아주면 편하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국가 통계 자료들 있지?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주면 좋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이거는 크게 상관없고. 자, 얘는 이제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방법들이야. 그냥 무작정 사이트 링크만 보내면 되죠? 아니 책 제목만 적으면 되잖아? 아니야. 다 규칙과 양식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적어줘야 돼. 그럼 하나 예를 들면 저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학술지는 이거 논문이야. 그 다음에 연도, 몇 년도에 발간됐는지. 만약에 지금이 몇 년도지? 25년. 25년도야. 근데 저기 적혀 있는 데이터가 1931년 거야. 느낌이 어때? 너무 옛날인데 이게 신뢰도가 있을까? 이 이론이 바뀌지 않았을까? 마일리력 법칙도 바뀌었는데?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 10년 정도 안에 논문들을 찾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실제 석사 박사를 공부하게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년대부터 찾아. 60년대부터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중간에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점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돼서 그래. 왜냐면 그때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 결정 요인 중간 연구라고 되어 있다 제목이야. 그리고 그게 어디 소속인지 그 연구지가 소속되어 있는 거. 그리고 34권 제1호 1-11이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페이지 같은 개념이야. 저렇게 양식을 정리하는 것들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양식들 보고 참고해서 기록을 남겨줘. 그러면 끝난 것들이야. 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 샘플 한번 볼게. 선생님 너희한테 준 것들이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자. 자, 최대한 좀 크게 해볼게. 자, 이거나 서론 한번 읽어볼까? 삼척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최근 들어 재생가능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방법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탑.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야? 현재 상황. 현재 상황 배경 같은 거야. 지금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들이야. 그 다음 삼척은 두 용액 사이의 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압력으로 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단어를 잠깐 설명해 주면서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야. 그 다음 본 보고서는 삼척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변형 및 제안을 다룹니다. 목차 같은 역할을 해준 거야. 저건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야. 자,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으로 가볼게요. 자, 변호. 상투학은 단투학성 마을 통해 열매가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압력 지연 상투와 같은 기술을 포함합니다. PRO는 두 용액의 삼투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지를 생산합니다. 자, 여기는 배경 지식 맞니? 그리고 너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지. 뭐지? PRO라는 거야. 그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해. 축약 용어들이야. 자, 그리고 이 밑에 중간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사진. 원리를 나타내는 사진들. 그런 걸 몇 개를 넣어주면 좋겠지?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 것도 괜찮아.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계속. 삼투학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특히 해수와 담수의 연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투학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반투과성 막, 저농도 용액, 고농도 용액, 터빈 및 발전기입니다. 반투과성 막은 용매만을 통과시키고 용질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삼투학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역시나 배경 지식들이야. 자, 여기서 장점이 나왔지? 자, 장점이 나오면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나는 게 뭐야? 단점이지. 그럼 단점 빠져있지? 양 줄인다고. 그치? 양을 늘린다고 하면 장점 3가지, 단점
리스트를 적을 때는 최소한 3가지 정도를 하는 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정리해주면 돼. 왜 그래? 알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하면 양이 또 쭉 늘어나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1번, 2번, 3번 세로형으로 정리해주는 것도 양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 장점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있겠지. 설명하는 그래프나 그림들을 넣어주면 또 양이 늘어나는 것들이야.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내려가 보자. 그래서 3차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원도 용액과 고농도 용액을 단초화성 막 사이에 두고 배치합니다. 전원도 용액의 용액은 단초화성 막을 통해 고농도 용액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3차를 발생합니다. 발생한 3차는 터빈에 돌리는 힘으로 고농되며 터빈은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잖아. 이론적 배경이잖아.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 양준이다고 내가 일부러 뺀 것들인데 뭔가 빠진 게 있어. 그 3초 원리 원리 추가해도 되고 또 빙고 용어 설명 다 빠졌잖아. 반투막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빠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용어 설명을 넣어주는 것들도 양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야. 그렇지? 자, 지금처럼 늘리는 것들하면 100페이지까지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 이게 쉬운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지? 남들이 뭐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 이런 말들 하는데 지금처럼만 작성하면 양이 쭉쭉 늘어나. 안 해서 문제지.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터빈이 나왔어. 터빈이 뭐지? 모터 같은 거 아닐까요? 모터? 터빈 아는 사람? 쓰는 거 모르고. 발표하는 자세는 좋아. 틀려도 괜찮아. 자, 터빈은 프로펠러야. 프로펠러가 알겠지? 자, 우리가 선풍기 날개 있지? 그렇게 생긴 걸 우리 뭐라고 그래? 프로펠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날개인데 터빈은 좀 달라. 이런 날개가 좀 특수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트기 같은 거 있지. 비행기 같은 제트기나 전투기 같은 것들은 뒤에서 이제 연료가 튀어서 나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 그러면 그 회전하는 거, 태워서 회전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보통 터빈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터빈을 생산할 수 있나? 이건 배경지식이다. 있을 것 같아요. 있나?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터빈은 발전기에 사용돼.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우리나라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된다고? 되지 않을까요? 돼요. 왜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 같은 거. 자, 우리나라가 발전기 중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강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있어. 발전기 중에서 뭐지? 풍력? 너? 발전기 중에. 발전기에는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지력 발전, 원자력 발전 또 뭐가 있냐? 원자력. 파력 발전 뭐 이런 거 있잖아. 원자력. 맞아.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4군데인가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야. 그럼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저런 터빈을 사용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저거를 개발을 한 거야. 저게 한 8년 지났나? 5년인가 8년 정도 전일 거야. 대운가? 대운 기업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만들었어 저거를.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그래서 터빈도 잘 못 만들어. 그럼 터빈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들었을까? 5번째야. 꼴찌야 우리나라가. 근데 5번째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기술력 대단해. 자, 그래서 이런 터빈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요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야. 본 연구는 삼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거야. 자, 나는 실험하는 걸 적어놨어. 자, 실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너희가 실험 보고서라는 걸 쓸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하기 위한 뭐? 재료. 그러면 이 재료들을 이렇게 적어놨지만 얘들의 특성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추가돼야 돼? 밑에다가? 그 재료의 사진이겠지. 비커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삼각 플러스 크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실험의 단계야. 그러면 실험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적어놓은 것 뿐이야. 그럼 여기도 실험을 알려주는 그림들이 있겠지. 너희가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인터넷상에 그림이 다 있어. 쌤 제가 생기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너희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다시 해도 돼. 너희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거기 조금만 더 양념을 추가할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실험 단계들을 그림으로 찾아서 넣어주면 양이 또 점프 되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와야 돼? 실험의 결과와 분석들을 적어주는 것들이야. 그럼 마지막이겠지? 결과까지 나왔으면은 끝까지 해서 결론과 제언들을 적어주는 것들. 이게 기본적인 양식들이야. 논문의 양식이기도 하고 탐구보고서의 양식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만든 거는 글자가 빽빽하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조금 성의가 있는 분들은 표지를 만들라고 해. 그럼 표지 한 장, 그리고 얘 거, 앞뒤야. 근데 글자 폰트가 어때? 좀 작지? 요보다 좀 크게 하라고 할 거야. 보통 12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이게 보통 3장 정도까지 나와. 3쪽까지 나올 거야. 그럼 그 정도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전국 단위로 보면은 한 5쪽 내에 적어내라. 그럼 표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끝. 그럼 참고 문헌하고 넣고 하면 거의 4페이지, 5페이지 나올 거야. 그게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그냥 스스로, 우리처럼 이렇게 스스로 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2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 내기도 해. 100페이지 내면은, 거의 장담할게. 모든 선생님들 놀란다. 이걸 네가 했다고? 진짜 깜짝 놀라. 50페이지만 넘어가도 놀라거든? 왜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는 경우가 고3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어. 100페이지 되는 거 봤거든? 근데 1학년, 2학년들 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그래.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봐. 근데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들,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면 콧방귀 낄 거야. 겨우 이 정도까지고? 뭐 이거. 프라이드가 좀 있으셔서 그래. 그건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요 양식대로 써주면 되고, 쌤이 중간중간에 양을 늘리는 것들도 알려줬지? 이걸 참고해서 해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것들은 너희가 각자 정해온 주제들 있지? 그 주제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크게 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주면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 써주는 건 처음에는 손으로 먼저 써줘. 알겠지?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칠 거야. 그치? 타이핑을 쳐서 너희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나중에 인쇄해서 학교에 제출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쓰면서 수정하고 손으로 쓰면서 수정하고 하면 돼. 손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손으로 오늘 완성하는 게 우리의 주 과제다. 오늘 과제. 됐지? 그러면서 손으로 쓰면서 필요한 그림들이 있겠지? 그림들은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상관없어. 검색해서 찾아놓고 스크랩을 해놔.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이런 식으로 스크랩을 해놓고 타이핑을 칠 때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다음 주까지 최종 과제는 보고서를 타이핑 친 걸 나한테 보내는 거 하나. 됐지? 메일 주소는 이따가 알려줄게. 보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PPT 만드는 거. PPT는 여기 원래 8명이야. 2명이 오늘 결석해서 8명인데 8명 다 발표할 거야. 발표 시간은 5분으로 줄 거야. 그럼 5분 이내에 발표하면 되고, 자, 애니메이션 쓸까요? 애니메이션 쓰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야. 내용만 적으면 돼. 배경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얀 바탕에 하세요. 상단의 제목, 그래프, 그림, 하단 또는 측면에 설명 간단하게. 나머지는 다 말로 하세요. 가능하면 글자는 줄여줘. 최대한 줄여. 요약 정리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설명하는 것들이야. 됐죠? 요렇게 PPT를 만들어야 돼. 그럼 PPT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합당할까? 1시간. 응?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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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40분. 50분. 45분. 경매야? 1시간. 나는 30분. 내용 다 알고 있고 탐구보고서 정리 끝났잖아.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만 그림 위주로 해서 딱딱 적으라는 소리야. 30분 이내 끝내려고 노력해.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바빠. 다들 바쁘다. 근데 그걸 작성하는데 1시간씩 쓴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해. 그리고 여유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애니메이션을 넣든 색깔을 넣든 해. 알지? 처음에 그냥 흑백으로 다 해도 돼. 검은색 글자 해도 돼. 알겠지?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야? 2시간? 2시간이야. 기본 배경 자료는 지난 시간 다 찾았지? 그거 다 사용하나 그래.
다 사용하고 추가할 것들만 사용해서 빨리 적으란 소리야. 그러면 실제로 너희가 내용을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리서치하고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얼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3시간? 3시간? 지난 시간도 생각해야지. 아, 그럼 5시간. 5시간이지? 근데 우리는 나랑 같이 한 거잖아. 너희 혼자 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필요 없을 수 있잖아. 나중에는. 그럼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3시간 반? 2시간?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더 이상 쓰지 마. 스피드 있게 빨리 찾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정리하는 소리야. 실제로 해보면 이걸 안 해본 아이들은 한 8시간 걸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하는 동안은 3시간 안에 자꾸 끝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면 돼. 이해됐죠? 가능하면 이 시간에 다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작성이 들어가면 돼. 일단 지금 5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보고서 실제로 작성하면서 중간에 모르는 거나 이상한 거 질문들이 있으면 해주면 돼. 그럼 내가 계속 첨삭해 줄 테니까. 알겠지? 오늘 내로 끝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네. 응? 자, 지금 작성된 서론 한 명씩 발표합니다. 자, 이원이 먼저 발표해보자. 제목 얘기하고 서론 이야기해줘. 해소서 제목은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산수업, 관수업의 필요성이고 서론 최근 들어 자연 악화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물을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하는데 물 조절을 잘못해서 뿌리가 썩거나 마르면 식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선투압, 관수압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투압은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투압은 자연적으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며 식물의 뿌리도 이 원리를 통해 물을 흡수합니다.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선투압 관수 시스템은 이러한 선투압 원리를 활용하여 식물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사항 있나요 혹시? 들어보고? 없나? 넘어갈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보는 것도 괜찮아. 자꾸 들으면서 생각을 넓혀. 자, 연우. 주류장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알코올 제목 먼저 이야기하고. 역삼투압 시스템을 이용한 무알코올 포도주 제작 방법과 특성. 주류란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알코올 주류란 알코올의 함량이 0%인 주류를 뜻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금주를 하는 경우 체중 감량을 위해 출산과 영양 문제, 정부와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무알코올 주류 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명확한 예시를 위해 무알코올 주류로 변경시키는 주류를 포도주로 제한하며 역삼투압 시스템을 이용해 일반 주류를 무알코올 주류로 변경시키는 원리와 무알코올 주류의 특성 및 장단점을 탐구합니다. 괜찮네. 자, 그 다음. 보고서 제목은 선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고 반투막으로 막아 용매와 용액을 두었을 때 용매의 일부가 막을 투과하여 용액 쪽으로 이동한 것이 평형에 달했을 때 양액 사이에 생기는 압력차를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 삼투압은 요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원리와 효율성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투막이란 용액 또는 기체의 혼합물에 대하여 일부의 성분을 통과시키고 일부의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을 이야기하고 용매는 어떤 물질을 녹여 용액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며 보통 용액 중 더 많은 쪽이고 용액은 2가지 이상의 물질을 고르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들도 좀 넣으면 괜찮다. 지금 두 개가 비슷한데 지금 사회적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발전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어디? 이게 내 기억으로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나 그렇거든 시도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강릉 쪽에 있어. 강릉 쪽에 지금 24년부터 25년까지 이 발전기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마 내 기억으로 100kW인가? 요 정도 돼. 그래서 실험적으로인데 이걸 만들고 연구소는 제주도에 있어. 그리고 만드는 건 강릉에 있고. 근데 이 강릉에 있는 거는 하수 종말 처리장 있지. 폐수를 처리하는 그곳에 있어. 왜냐면 거기서 농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으로 계속 퍼뜨릴 거야. 또 3년이 바다다 보니까 효과가 좋을 거야.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주면 좋을 거야. 그다음 가자 세윤아. 조합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최근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하는 에너지의 급증으로 인해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투압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삼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원리, 구성 요소, 현재 연구의 방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둘이는 저장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배터리 관련돼서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저장이잖아. 정확히 하면 삼투압을 이용하면 발전인데 제목이 저장 시스템이잖아. 그 배터리까지 추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 있다. 참고해라. 자, 그 다음에 어진이. 삼투압을 이용한 삼투압 실험과 우선 미신에 대해서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네, 삼투압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삼투압은 두 용액 사이의 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압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실험하고 그와 관련된 예시를 알리는 것이 이 연구 목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론적 배경과 삼투압을 이용한 예시, 실험 과정을 주로 설명하고 양파를 이용한 삼투압 실험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서 나타난 삼투압 현상 그리고 결론 인지를 다룹니다. 오케이. 다른 물질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다른 채소들. 자, 그 다음 지우.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과 삼투압.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세포막을 통해 외부와의 물질 교환으로 생명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포막은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키는 반투과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서 작용하는 삼투압은 농도 유지를 통해 우리 몸 내부에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몸 내부의 세포가 선택적 투과성을 지닐 때 생기는 삼투압의 원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포의 외형적 변화를 다룹니다. 오케이. 지금 목소리 들으면 어때? 좋아요. 목소리 톤이나 딕션 이런 게 상당히 좋거든? 저 정도 톤에 발음 정도면 발표 진짜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많이 떠오르네. 그래? 아니야, 잘했어. 그냥 그 상태로만 유지를 해. 잘했다. 다른 사람들도 요 정도 목소리 톤이 있지. 톤으로 좀 해주고, 발음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좋을 거야. 듣기 너무 좋은데? 오케이. 다들 잘했어. 자, 그 다음 하던 거 계속 진행하시고요. 자, 일단은 보고서 덜 마무리된 것들은 집에서 마무리해서 가져와야 돼. 보고서는 목요일날 저녁까지는 다 보내줘. 일단 새벽까지는 보내줘야 돼. 알지?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까지는 PPT 보내주고, PPT는 그냥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하고 그림하고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내줄 것. 미리 보내줘야지 발표 순서 내가 잡을 거라서 그래. 그리고 너희한테 코멘트 해줄 거 내가 미리 정해놔야 되니까. 와서 보면서 코멘트하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리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디베이트 한다고 했지? 자, 디베이트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지금 파일로 줄 거야. 자, 하나씩 줄게 일단. 자, 디베이트라는 건 토론이고, 토론은 찬성과 반대. 앞 페이지 보면 찬성 자료가 들어가 있고, 뒷 페이지는 반대 자료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거가 3개는 있어야 돼. 근데 실제 디베이트 할 때는 근거를 5개는 찾아놔야 돼. 왜냐면 뒤에 후반부에서 보조로 사용할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장할 근거를 5개 정도는 찾는다라고 해놓고 내가 준 거는 4개 정도로 지금 만들어놨어. 자, 그리고 지금 주제는 빈익빈 부익부야. 자, 우리가 과학을 하고는 있지만 인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냐라는 걸 보는 것들이야. 응용 사례야. 자,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라고 했을 때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거나 어떤 자원들이 있겠지. 그 자원들이 농도가 높은, 즉 부자들한테 다 쏠려간다는 거야. 삼투압 현상처럼 설명을 하는 것들이야. 그럼 우리는 삼투압을 배웠지만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도 어떤 법칙들이 비슷한 건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 비슷한 건지 보자는 소리야. 그러면은 내가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소리야.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응용 사례가 되는 거고, 특히나 너희 때에는 인문하고 과학, 공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다 관련된 통합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섞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실제 사례로는 자 인문학과 공학, 과학 이게 잘 된 아이들은 대구에 있는 카이스트가 있거든. 디지스트 그 학교는 이 두 가지가 접목된 학생들을 제일 좋아해. 참고로 알지? 학교마다 성향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가 읽어보면 돼.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알지? 읽어보고 머리에 숙지를 하고 와야 돼. 왜냐하면 다음 시간 되면은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토론을 할 거야. 팀을 나눠서. 그래서 최소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서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 숙제가 더 추가돼야 돼. 자 디베이트를 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자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 그럼 왜 그게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반론을 해야 돼. 그럼 너희가 스스로 읽고 반론을 한번 질문 던져봐. 그리고 그 답변을 너희가 다시 만들어봐.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똑똑하다는 건 반대 질문하고 답변을 내가 스스로 하고 다시 반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3단계까지 되면은 진짜 토론을 잘하는 아이들이야. 미리 사전에 이런 준비가 되면. 그러면 전국대회 나가도 입상권이야. 보통 내가 대회 준비하고 애들 트레이닝 시켜보면 3단계까지 되면 웬만하면 말빨로 이길 수밖에 없어. 근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되겠지. 자료 찾고 하면. 그래서 최소한 한 단계 정도는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추가적인 근거 한 개 정도는 찾아서 와줘. 알겠지? 자, 반론 질문 한 단계 정도 해주고 추가 근거들 있지. 찬성 근거 한 개 추가, 반대 근거 한 개 추가. 이렇게는 미리 자료 조사를 해서 올 거야. 됐지? 그러면 팀 나눠서 또 탈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거야. 그럼 발표하고 피드백 주는데 1시간, 디베이트 하는데 1시간인데 찬성과 반대팀을 또 바꿀 거야. 그래서 총 3시간이야. 왜냐면 찬성만 해보면 안 돼. 반대도 해봐야 돼.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제들은 너희의 진짜 입장. 나는 이거 찬성하는 입장이야. 나는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야. 이런 입장이 생기겠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가 숙제로 나갈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궁금한 거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